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우리 교과목하고 겹치는 1장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교재는 그 사업계획서 안전정보 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장 중에서 피터 드러커라고 하신 분이 기업가 정신과 경영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창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걸로 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제 어떤 그 유명한 학자이자 또 경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사업의 목적을 고객 창조라고 정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고객 창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과 혁신이 기업의 기본 기능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출발점이 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진정한 기업가 정신만이 21세기의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꼭 기업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에서 다양하게 언급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학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다. 이건 실천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예술적인 거라든지 기회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는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지식 기반을 갖고 있으면 두말 나위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분야의 실천이 그렇듯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지식은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곧 하나의 실행력의 방점을 둔 기업가 정신을 실행력의 방점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행력이라는 것이 이제 경영 혁신을 위한 실행력이 되는 거겠죠. 피터 드러커가 맥도날드 체인과 같은 부분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된 것이라고 했는데 맥도날드 체인이 프랜차이즈 체인이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뭡니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는 어느 프랜차이즈 가맹점, 어느 가맹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은 여러 어떤 서울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다점포로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어떤 고객이나 부산에 있는 고객이나 광주에 있는 고객이나 동일하게 맥도날드 체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맥도날드 체인점이 서울에만 있고 아니면 미국에만 있다 그러면 세계인들이 맥도날드 체인점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동일한 품질이라든지 동일한 경영 시스템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킨 부분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본다면
맥도날드의 최종 제품은 미국의 어느 점잖은 레스토랑이면 오래전부터 만든 것인데 고객이 바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경영 개념과 경영 기술을 적용하고 제품을 표준화하고 프로세스와 기구를 디자인하고 종업원이 해야 할 일을 분석한 후에 훈련을 시켜서 표준화를 함으로써 맥도날드 어느 점포에 가더라도 동일한 상품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자원의 생산성을 급격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것이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맥도날드, 버거킹, 또 뭐 도너츠도 던킨 도너츠가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같은 것도 보면은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던 거를 한국에 체인점을 내니까 한국 고객들도 만족하고 또 매출도 올리고 그런데 프랜차이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맥도날드만을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맥도날드 체인 맥도날드에서 적용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 거, 표준화한 거 이러한 부분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과 뭔가 다른 것을 생산하고 어떤 가치를 바꾸거나 변형한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 어떤 그런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슈페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가가 수행할 과제는 창조적 파괴다. 그래서 현상을 뒤집고 해체하는 것을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에서만 출발했지만 어떤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떤 많은 현상에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회 단체라든지 공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부분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 발현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실존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대상형이 어디든 간에 또 이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그다음에 건강한 것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들이 변화를 스스로 초래하지는 않는데 기업가는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한다. 이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정의이기도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가는 원천적으로 생산성가가 낮은 분야에 투입된 자원을 생산성가가 높은 분야로 이동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가들은 경영혁신을 실천한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경영혁신이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경영혁신은 기존의 자원이 부를 창출하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자로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기여하는지,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 또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이 사회의 성장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가는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그래서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은 그것이 소규모일지라도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단지 부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의 역할을 많은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뭐 윤리성, 책임성, 사회적인 공헌,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기업가의 역할을 어떤 논다 에브람스라고 하는 분의 어떤 기업가의 역할을 차용해서 기업가의 역할을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이다. 어?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대기업은 연구개발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소규모의 생산기업에 의해서 창조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가의 역할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기업가의 역할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가가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면 직업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생산 방식을 창출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에서 직업의 창출은 창업에 의존하는데 사실은 대규모 기업의 기존 기업에서 사라지는 직업을 신생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대체하고 있다. 응?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기업가의 역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도 한다는 거죠. 창업자는 새로운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을 창출하는 거죠. 산업을 애플 같은 데서는 정말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산층 소득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업가의 역할은 또 소득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높은 유연성을 가진다. 높은 유연성을 가진다고 한다는 것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소규모 기업은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철수하거나 이전하거나 또는 주사업 분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규모 기업은 대기업보다 앞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제품과 일자리를 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새로운 기업가가 출연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오래된 가치를 유지시킨다. 대기업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거나 MA를 상산시키거나 또는 많은 보너스로 임원들을 보상하는 일 등에 의해서 경영의 집중을 이룰 수가 있는데 신생기업은 현금 흐름과 이 고객을 확보하는 거에 충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신생기업의 창업자들은 그들의 직원이 인적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의 역할은 창업자처럼 행동하기. 이걸 보고 이제 어떤 기업가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경쟁적 공격성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창업자처럼 행동하는 어떤 이런 사고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한번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성공을 향해 전진한다. 끈질기다. 도전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일반적인 직장의 안정성을 기꺼이 포기한다. 팀으로 일하기를 즐긴다. 이익 추구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어떤 독과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창업이 뭐냐. 창업이라는 것은 역시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기업가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투자하여
수입을 내려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용어 사전에 보면 왕조를 창업하는 거, 사업 단위를 처음 이루기 시작하는 건데 창업이 실질적으로 창업이란 것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어떤 팀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 목표를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 기회에 자본, 사람, 원자재와 설비 등의 경영 자원을 투입하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창업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어떤 개인이나 팀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 기회에 자본과 사람과 그다음에 원재자재, 설비 등의 경영 자원을 투입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지원법에서 창업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중소기업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법에서 창업을 조금 더 정의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창업을 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개념을 지원해야 될 범위를 창업 자금을 지원해야 될 범위를 조금 더 한정시키거나 제한될 필요가 있겠죠. 또 규정에 어떤 창업이라는 범위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면 그 기업에 자금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창업을 정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새로운 대기업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거다.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거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어떤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근데 그 창업이 아닌 사업은 그 뒷장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걸 말한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종을 제한 업종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숙박 음식점을 만드는 거 이걸 창업이라고 중소기업 지원법에서는 이걸 창업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미용, 사우나, 유사 서비스업 등의 기타 서비스업,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분야이 정하는 업종, 이러한 부분을 제한 업종을 창업했을 때 창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 승계. 그러니까 비해당 창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는 승계받은 거. 그 다음에 기존 기업의 형태를 변경한 거. 그 다음에 폐업 후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이라고 창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 보면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건 뭐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던 사업을 인수받아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새롭게 창업을 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인수를 하더라도 어떤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포괄승계라고 보자는 거예요. 동종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창업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창업 범위에서. 그 다음에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도 사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 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이것도 창업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에 동종 사업을 하는 거.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가 폐업을 하고 다시 동일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떤 세무적인 혜택을 본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폐업을 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창업에 대한 정의는 정부가 창업에 대한 지원 혜택,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저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창업지원법상의 정의를 해놓은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이 해당하지 않으면 그 역시 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피터 드러커는 경영혁신 기업을 창업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기업가 정신을 말을 한 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맥도날드 체인과 같이 이것이 기업가 정신이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체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제품의 표준화 이런 걸 통해서 체인점을 개설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면서 기업을 확장시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기업가 경영 혁신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 기업가가 어떠한 또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을 하는 역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역할, 산업을 창출하기도 하고 중산층 소득을 유지하기도 하고 높은 유연성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기업가가 오래된 가치를 유지시키기도 한다.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업이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팀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어떤 적절한 사업기에 자본, 사람, 원자재, 설비 등의 경영자를 투입하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많은 어떤 혜택, 세제 혜택, 그다음에 금융기관 혜택,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법에서 특별하게 창업이라는 것을 정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이런 부분은 그 어떤 대상업 쪽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부분을 창업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융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창업이라고 보지 않은 부분은 포괄 승계라고 그래서 기존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서 사업을 하는 어떤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여기에 동종 사업을 하고 이종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창업이라고 보는 거죠. 형태를 변경해서 동종 사업을 하는 거.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가 폐업을 하고 나서 또 동일하게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법에서 창업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는 정부가 창업 지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죠. 세제, 감면, 창업자금 지원 및 육성채. 역으로 우리 학생들은 창업,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창업을 해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이 무엇인지,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육성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거기에 알맞는 어떤 창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장 전체적으로 1장 전체 보면 조셉 슈페트의 창조적 파괴가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의미, 그 다음에 혁신의 발전 단계,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의 기업가 정신의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의 특징을 좀 구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업가의 역할을 아브라함스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어떤 비해당 창업의 구체적인 사례, 포괄 승계, 기업 형태 변환, 그 다음에 폐업 어떤 기업 신설, 이런 부분은 창업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